네, 한 주 동안 치열했던 시장 흐름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가장 날카로운 시선, 김준영의 시황 끝판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유사합니다. 네, 복잡했던 이번 주 장세 속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미리 준비해둬야 할 핵심 섹터와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황 끝판왕 김준영 전문가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딱 두 가지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나스닥 26,500포인트, 두 번째는 국제유가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뀌면서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주 시장이 전쟁 공포를 봤다면 이번 주 시장은 종전 기대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가장 걱정했던 구간은 26,500포인트 이탈 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AI 슈퍼사이클의 핵심 지지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나스닥이 다시 26,600포인트 부근을 회복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AI 버블이 꺼지는 것 아니냐라는 공포에서 일단 한 발 물러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게 빅테크 기업이 살아나고 있냐 이건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 네 기업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서버 수요 기대감이 살아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캐펙스, 즉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AI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본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전기 코드 뽑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의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력망, 냉각, 장비까지 같이 봐야겠습니다. 결국 AI는 소프트웨어 이야기만 아니라 인프라 전체의 투자 경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AI는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장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 장비, 부품, 땅, 냉각 시설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돈이 점점 AI 인프라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실 WTI 유가였습니다. 한때 90달러를 위협하던 유가가 74달러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숨 돌린 겁니다. 중동 리스크가 끝났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핵심이죠. 합의 기대는 분명 호지긴 하지만 최종 서명, 실제 이행,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까지는 확인할 과정이 남아있고 시장은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전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투자자는 이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WTI 80달러만 기억하십시오. 80달러 아래에서 안정되면 시장은 안도합니다. 반대로 다시 80달러 강하게 돌파하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다시 살아납니다. 유가는 시장의 체온계입니다. 체온이 다시 올라가면 연준도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는 분명한 시장의 호재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까지는 확인할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특히 WTI 유가에 대한 흐름도 계속해서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글로벌 시황 흐름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국제 금 가격은 4,331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주식도 오르고 금도 같이 오른다는 건데 보통은 위험 자산이 오르면 금은 쉬고 금이 오르면 주식이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움직입니다. 시장이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한 손으로 AI 주식을 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금을 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시장입니다. 위험자산 선호는 살아났지만 전쟁과 인플레이션, FOMC 변수에 대한 보험도 같이 들어놓는 겁니다. 결국 FOMC 연준에서는 역시나 금리 동결을 진행했네요. CPI 결과는 생각보다 양호했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시장이 견고하다라는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결국 금리는 동결하게 됐습니다. 이번 캐비넛이 신임 연준 의장은 앞으로 연준은 가이던스도 제공하지 않고 금융시장 반응을 보면서 관망 후 조치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예상되겠습니다. 다만 유가는 다시 올라가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딱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26,500포인트 유지 여부, WTI 80달러 돌파 여부, 이 두 개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리하면 지난주는 전쟁을 걱정한 시장이고 이번 주는 종전을 기대한 시장이었고 이제는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죠. 나스닥은 26,600포인트 부근을 회복했고 WTI는 74달러까지 내려왔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은 다시 위험자산 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만 지금은 지수만 볼 때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오늘도 그 돈의 흐름을 따라 다음 주 핵심 테마와 공략주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국제 유가 역시 다시금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캐비너시 의장의 첫 FOMC를 앞두고 경계감도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매파적 동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증시 시황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최근 우리 시장은 또 상승장 위주의 시장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질주를 하는데 왜 내 계좌는 그대로냐라고 느끼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수는 강한데 계좌는 약한 시장입니다. 뉴스에서는 코스피가 신고가라고 하는데 네 종목은 안 움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일부 섹터에만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자면 동네에 맛집 하나가 생겼는데 그 집만 웨이팅 100명이고 옆집 식당은 파리만 날립니다. 밖에서 보면 와, 이 동네 장사 잘 되네 라고 보이지만 실제 사장님들은 울고 있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딱 그렇게 보입니다. 반도체, 전력, 보험, 금융은 손님이 몰리는데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중소형 성장주는 아직 체감이 약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코스피 숫자보다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봐야겠죠. 코스피 신고가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상화를 판단하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험주, 금융주 위주로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뷔페에 가서 고기만 먹는 겁니다. 반도체와 금융만 먹고 있는 시장인데 진짜 강세장은 반도체만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보험도 오르고 건설도 오르고 상사도 오르고 바이오도 로봇도 오르는 시장입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매수가 코스닥 성장주까지 확산되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반도체 혼자 달리는 시장이 아니라 다 같이 뛰는 시장이 되어야 건강하다 이건데 지금은 메시가 혼자 5골 넣는 해트트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강팀은 메시만 넣는 게 아니라 수비수도 넣고 미드필더도 넣고 교체 선수도 넣습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웃는 게 아니라 코스닥 성장주까지 웃어야 진짜 강세입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현재 시장이 보험주를 좋아하는 이유도 금리 때문입니다. 최근 CPI가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시장은 최악은 지나갔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가 빠르게 오지 않더라도 고금리가 일정 기간 유지되면 보험사는 운용자산 수익률 개선 기대감이 생깁니다. 은행은 순이자 마진, 보험은 투자 수익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하나생명, 은행주, 증권주까지 강한 흐름이 나온 겁니다. 보험주는 원래 조용한 업종인데 갑자기 시장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험주가 원래는 재미없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재미없는 주식이 움직일 때는 시장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용한 학생이 갑자기 전교 1등을 하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시그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그널은 코스닥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진짜 강세 시장은 코스닥이 웃을 때 시작됩니다. 현재는 반도체, 전력, 보험, 금융만 강합니다. 앞으로는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진짜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코스닥 1200포인트 안착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수는 이미 강하지만 진짜 시장 정상화는 수급이 코스닥 성장주까지 퍼지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시장 한 줄 평은 지수는 신고가지만 여전히 반도체와 금융주 중심의 편식 장세다. 진짜 강세장은 돈의 흐름이 코스닥 성장주까지 확산될 때 시작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시장이 정상화되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27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시장 안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차트 교육뿐만 아니라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만한 핵심 종목과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 김준영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움직였던 핵심 섹터와 테마 종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최근 시장은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AI가 또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의외로 또 무역 상사 섹터를 들고 와주셨더라고요. 네, 들고 와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오히려 지금 그래도 좋습니다. 시장이 다 AI만 볼 때 돈은 조용히 다른 길목으로 먼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번 주 조용하지만 강하게 올라온 섹터가 바로 무역 상사 섹터입니다. 상사주를 아직도 단순 무역 회사로 보면 안 됩니다. 요즘 상사주는 LNG, 석탄, 니켈, 팜오일, 발전, 물류를 다 들고 있는 복합 에너지 기업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원자재 가격 안정, LNG 수요 증가 기대감이 겹치며 에너지의 자원 개발 비중이 높은 상사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두 종목을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종목은 단순 무역회사가 아닙니다. LNG 밸류체인을 보유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 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사주 옷을 입은 에너지주입니다. 미국 LNG 수출 확대와 유럽 에너지 안보 강화, 거기다가 아시아 LNG 수요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LNG 터미널 발전 사업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NG 가격과 물동량 증가에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좋은 주식은 결국 실적이 받쳐줘야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기며 에너지 사업 비중이 실적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뉴스만 있는 종목이 아니라 숫자도 따라오는 종목이죠. 차트상 핵심 가격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 지지 시 보유, 6만 5천 원 회복 시 추가 상승 기대, 7만 원 돌파 시 신고가 도전 가능성이 열립니다. 반대로 6만 원 이탈 시에는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신규 진입은 6만 원 지지 후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공격적인 에너지 성장성을 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성장을 보고 달리는 종목이라면 LX 인터내셔널은 저평가와 실적 회복을 보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공격수라면 LX 인터내셔널은 수비까지 되는 미드필더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실적과 모멘텀이 돌아왔죠. 석탄, 니켈, 파모일, 물류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글로벌 교역량 회복 기대가 생기면서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한 점은 시장이 다시 관심을 갖게 만든 핵심입니다. 이 종목은 장점은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고 배당 매력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기관은 적자 성장주보다 돈 벌고 배당 주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LX 인터내셔널은 그런 종목입니다. 중기 생명선은 35,000원, 단기 대응선은 38,000원 부근입니다. 38,000원 위에서 버티면 바닥 확인 4만 원 돌파 시 추세 강화, 42,000원 돌파 시 레벨 체인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35,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가 필요합니다. 두 종목이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은 다르죠. 공격형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안정형은 LX 인터내셔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NG와 성장성을 보는 종목, LX 인터내셔널은 원자재 회복과 저평가 매력을 보는 종목이라고 투자를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이면 포스코, 안정성 턴어라운드를 원하시면 LX 쪽이 더 맞습니다. 네, 글로벌 원자재 에너지 수혜 섹터로 무역 상사 섹터 들고 와 주셨는데요. LNG와 에너지 성장성을 보는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까지 총 2가지 종목 대응 포인트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보험과 금융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보험주를 현재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험주는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업종이 움직인다는 것은 큰 돈이 방어와 수익을 동시에 보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미국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밀렸고 일본 은행은 금리 인상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금리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운용될수록 운용자산 수익률이 개선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밸류업 정책,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대감까지 붙었습니다. 단순 배당주가 아니라 금리와 주주 환원이 같이 붙은 섹터라는 거죠. 보험주는 지금 고금리 장기와 밸류업, 실적 개선 이 세 가지가 붙어있는 재평가 섹터입니다. 여기서는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보험주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대표 종목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지분가치 재평가와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이 부각됐고 1분기 실적도 사상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면 고점과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고 기간 수급형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장기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21선과 61선 위에서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서 추세는 건강하며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단순 기대감이 아닙니다. 보험 손익 개선과 투자 이익 증가가 함께 나타나면서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좋은 종목은 결국 실적이 끌고 갑니다. 삼성생명은 금리 수혜, 밸류업, 실적 성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며 종목입니다. 40만 원 이상 보유자는 추세 보유 관점입니다. 42만 원 돌파 시 신고가 재도전 가능하며 45만 원 돌파 시 추가 상승 탄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8만 원 이탈 시에는 일부 비중 축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구간은 무리한 신규 추격보다는 눌림 확인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안정적인 대형 보험주라면 한화생명은 실적 턴어라운드와 수급이 살아나고 있는 공격형 보험주입니다. 최근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약 32% 이상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부진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보험 손익 개선과 투자 수익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강한 실적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차트상 핵심은 5,000원입니다. 5,000원을 지키면 보유,
6,000원 돌파 시 추세 강화, 6,500원 돌파 시 신고가 영역 진입 가능성까지 열립니다. 5,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험주는 원래 움직임이 느립니다. 그런데 하나생명은 6,000원 돌파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 개인 매수세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들어온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 수급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정리하자면 삼성생명은 안정형, 하나생명은 탄력형입니다. 보험, 금융 섹터는 단순 배당주가 아니라 고금리 장기와 밸류업 정책 실적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재평가 섹터로 봐야 합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섹터로는 고금리 장기화 수혜주로 보험 섹터 정리해 봤습니다. 보험주 가운데 안정적인 대표 종목으로 삼성생명, 그리고 실적과 수급이 살아있는 공격형 보험주로 하나생명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장 안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들 나도 함께 발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차트 교육뿐만 아니라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만한 핵심 종목과 전략까지 빠짐없이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들 나도 함께 발굴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기 전에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준영 전문가님이 앞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성과들을 가져와 줬는지 상승률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8일에 전력주로 소개해드렸던 LS 일렉트릭 무려 35%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같은 날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드렸던 하나생명 역시 단기간 안에 38%의 상승률, 이외에도 LCD 한국조선해양이 12%의 상승률,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 역시 7%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39만 9,15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핵심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자세한 리뷰부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주식은 운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시장 흐름, 실적, 차트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저희가 방송과 커뮤니티에서 함께 대응한 포트폴리오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급등한 걸 따라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급등하기 전에 왜 사야 하는지 아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LX 일렉트로닉부터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LX 일렉트로닉을 20만 원 부근에서 공략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대장주였기 때문입니다. AI 끝은 전기입니다. 엔비디아에서 GPU도 데이터 센터도 서버도 전기 없으면 벽돌입니다. 둘째, 실적이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와 초고압 변압기, 배전반 수요가 실적을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셋째, 차트가 완벽한 눌림목이었습니다.
급등 후 시장 조정으로 20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지만 추세선은 무너지지 않았고 기관이 가격을 방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좋은 종목이 시장 때문에 세일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20만 원은 단순히 싼 가격이 아니라 수급과 추세가 같이 확인된 자리였습니다. 차트를 보면 쌍바닥이고 같은 가격대에서 2번 이상 버텼고 반등할 때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거래가 없는 반등은 믿기 어렵지만 거래량이 붙은 반등은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진입자들은 편안한 수익권이고 1차 목표가는 32만 원 부근으로 봅니다. 다만 단기 급등 시 일부 수익 실현은 필요하고 AI 전력 인프라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완전히 버릴 종목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히든 종목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은 4,600원 부근에서 매수 전략을 드렸고 현재 37%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제가 본 핵심은 금리, 밸류업,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보험주는 금리 환경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면 운영자산 수익률 개선 기대가 생깁니다. 여기에 퍼도 낮고 배당 기대감이 있는 금융주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차트상은 왜 4,600원이 중요한가를 보면 됩니다. 4,500원에서 4,600원 구간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강하게 버티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가격을 매수 기준으로 봤습니다. 5,000원 돌파는 심리적 저항선 돌파였고 6,000원부터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수익이 큰 분들은 일부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5,000원 부근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LNG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40만 3,500원 부근에서 추천해드렸는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조선업은 과거의 저가 수주 경쟁 산업이 아닙니다. 고가 수주 시대입니다. LNG 선 수요가 증가하고 AI 데이터 전력 수요와 미국 LNG 수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LNG 운반선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죠. 조선업은 수주가 곧 미래의 실적입니다. 이미 쌓인 수주 잔고가 앞으로는 실적으로 찍히는 구조죠. 차트상으로 40만 원 부근을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5월 고점 이후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실적이 나빠져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조정과 차익 실현이었습니다. 40만 원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가 나왔고 강한 종목이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었습니다. 현재 수익권인 분들도 42만 원 부근 1차 목표 강하게 돌파하면 48만 원 전고점 재도전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경우 35만 원 부근이 최종 방어선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단순 철강주로 보기에는 재료가 많았죠. 포스코 홀딩스는 37만 3천 원 부근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단순 철강주가 아니라 복합 테마주입니다. 리튬, 니켈, 양극재, 철강, 환율, ESS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열풍이 식었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리튬 가격 하락과 전기차 둔화 우려는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고 오히려 ESS와 AI 전력 인프라 확대로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35만 원 지지와 40만 원 돌파가 핵심이라고 보일 겁니다. 최근 주가가 조정받았지만 35만 원 구간을 지켜냈습니다. 37만 3천 원은 35만 원 지지를 확인 후 반등 초입 부근이었습니다. 현재는 40만 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40만 원을 돌파하면 시장이 다시 포스코 홀딩스를 리튬과 ESS 수혜주로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1차 목표가 40만 원, 2차 목표가 45만 원까지 열어두되 35만 원 종가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LX 일렉트릭은 AI 전력망, 하나생명은 금융주 밸류업, HD 한국조선해양은 LNG 슈퍼사이클, 포스코홀딩스는 리튬과 ESS 복합 테마였습니다. 수익은 운이 아니라 준비된 자리에서 나옵니다. 차트, 실적, 산업 성장성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변동성 장세에서도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핵심 종목에 대한 흐름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미리 공략해 주셨던 LX 일렉트릭 무려 35%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드렸던 하나생명이 무려 38%의 상승률, 이외에도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처럼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미리미리 공략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장 안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 나도 함께 발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차트 교육뿐만 아니라 앞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처럼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미리미리 공략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과 더불어서 현재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황 끝판왕의 하이라이트 김준영 전문가님의 다음 주 승부 공략주 두 가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선물 같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 주 승부주 2개 그리고 히든 종목 하나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매크로 지표가 흔들릴 때도 역으로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들로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는 DLENC, 두 번째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AI 반도체, 금융주 이야기가 많은데 갑자기 건설주라고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설주라고 하면 아파트 분양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DLENC는 단순 건설주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남들은 건설주라고 보는데 저는 원전과 플랜트를 본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평가, 원전, 실적, 턴어라운드를 세 가지를 동시에 살아나는 종목입니다. 건설업은 오늘 수주하면 내일 돈 버는 산업이 아니죠. 2, 3년 전에 수주한 프로젝트가 지금 실적으로 찍히는 산업입니다. DLENC는 과거 저가 수주 물량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원전 플랜트, 인프라 등 수익성 높은 사업 비중이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예전에는 많이 벌어도 남는 돈이 적었다라면 이제는 덜해도 더 남기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은 AI만 보는 것 같지만 글로벌 돈은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로도 움직입니다. DLENC는 체코 원전 프로젝트, 중동 플랜트 발주 확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미래라면 원전은 AI를 돌리는 전기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DLENC를 단순 건설주가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보며 추천드립니다. 올해 초 10만 원 부근까지 강하게 상승한 뒤 약 20%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실적이 나빠져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조정과 차익 실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8만 원 부근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고 이동평균선이 주가를 받치는 모습입니다. 좋은 종목이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작정 시초가에 추격은 하지 않습니다. 1차 매수는 8만 원에서 8만 3천 원, 1차 목표가는 9만 7천 원 제시해 드립니다. 분할 매수 방법과 최종 목표가는 제 커뮤니티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은 DLENC는 건설주가 아니라 원전 플랜트 실적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살아나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은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갈 때 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한 건설주가 아니라 또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첫 번째 승부주 DLENC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9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차트 교육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최종 목표가와 또 핵심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감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매매 전략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빠르게 두 번째 승부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두 번째 승부주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예, 두 번째 승부주는 앞서 특징 테마에서도 소개드린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아직 덜 오른 종목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이 그 조건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남들이 AI만 볼 때 조용히 실적이 살아나는 가치주를 봐야 합니다. LX 인터내셔널은 건설, 원전, 플랜트, 삼박자를 다 갖춘 수혜주입니다. 앞에서 설명 다 드렸지만 복귀하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석탄, 니켈, 파모일, 물류, 트레이딩 사업을 보유한 종합 상사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확인하고 안정화되면서 실적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다시 찾아온 실적 모멘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장점은 저평가와 배당 매력입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기관은 적자 기업보다 돈 잘 벌고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을 찾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그런 조건을 갖춘 종목입니다. 5만 원대 중반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38,000원 부근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바닥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급증한 구간도 보입니다. 이는 개인보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8,000원에서 4만 원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 42,000원을 돌파하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레벨 체인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수급이 훨씬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 전략 목표가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1차 매수는 38,000원에서 39,000원, 1차 목표가는 48,000원입니다. 똑같이 드리블이 필요한 종목이다 보니 2차 매수가와 최종 목표가는 제 커뮤니티에서 받으시면 되기에 이번 기회에 아직도 참여 못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LX 인터내셔널은 단순 무역회사가 아닙니다. 원자재, 에너지, 물류, 고배당, 저평가 모두 담고 있는 복합 테마주입니다. 남들이 반도체만 볼 때 조용히 담아둘 수 있는 가치주, 승부주로 평가합니다. 네, 반도체 위주의 상승장 안에서 조용히 담아두기 좋은 가치주로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8,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차트 교육뿐만 아니라 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최종 목표가 그리고 또 핵심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감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매매 전략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에서 승부를 볼 만한 공략주 두 가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단 한 가지 히든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히든 종목은 또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이번 주 히든 종목의 힌트는 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핵심 공정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이 필요하고 HBM이 늘어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독점적 기업입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고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도 사람처럼 상처가 생깁니다.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아주 작은 결함이 생기는데 이 결함을 치료해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기업의 장비는 AI 반도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치료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시대에 곡괭이를 파는 기업이 돈을 번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업이 바로 그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HBM 증설을 진행할수록 이 기업의 장비 수요도 증가합니다. HBM4와 차세대 AI 반도체 공정으로 갈수록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의 중요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서버 확대, HBM 투자 증가, 반도체 선단 공정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2027년 실적 성장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테마가 아니라 장비 수요와 실적 성장 스토리가 함께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국내 고객사뿐 아니라 해외 고객 확대 기대감도 붙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에서 고객사 확장은 주가 재평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고객에만 의존하는 기업보다 글로벌 고객을 넓혀가는 기업이 훨씬 강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45,000원 구간이 수개월 동안 강한 저항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동반해 돌파가 나왔고 다시 내려왔을 때 그 가격을 깨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걸 차트에서는 레벨 체인지라고 부릅니다.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 겁니다. 강한 상승 종목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차트는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구간에 거래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가격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 판단됩니다. 현재 단기 생명선은 5만 5천 원입니다. 5만 5천 원을 지키면 7만 원 재도전 가능성이 열려 있고 반대로 5만 5천 원이 무너지면 5만 2천 원, 그 다음은 5만 원 초반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추격보다는 눌림 분할 전략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수가보다 목표가를 제시하겠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이 기업은 HBM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HBM을 더 잘 만들게 해주는 핵심 장비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업은 HBM을 직접 만드는 회사도 GPU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지만 AI 반도체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위해 필요한 핵심 공정을 담당합니다. AI 시대의 진짜 돈은 곡괭이를 파는 기업이 벌 수 있습니다. 이번 히든 종목은 매수 방법, 구간별 비중, 세부 대응을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첫 히든 종목처럼 하나생명처럼 꾸준하게 계좌 수익을 가져갈 전략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고압수소 어닐링 기술을 보유한 핵심 장비 기업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최종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히든 종목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히든 종목 종목명과 더불어서 핵심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과 함께 현재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이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상승장이긴 해도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대응하기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볼 것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자할 때 금리를 볼 거고요. 올리냐, 금리를 내리냐, 연준이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냐가 제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정말 보고 싶은 건 돈이 어디로 돌아가냐라는 건데, 현재 지금 자금이 흐르는 곳은 AI, 반도체 뭐 이런 곳에만 지금 자금이 흐르는데, 제가 돈이 쏠리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돈이 쏠리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해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를 저는 좀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가장 흔든 거는 중동 리스크, 그러니까 국제 유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가가 다시 9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시장이 간다면 시장은 물가를 걱정할 겁니다. 반대로 유가가 8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시장은 안도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아니면은 앞으로의 시장을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FOMC 이후 메시지와 둘째 유가 80달러 유지 여부, 이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FOMC 이후의 금리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WTI 80달러 안착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란과 미국의 종전 소식이 더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보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의 대응 전략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투자자의 개인 마인드셋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아무 종목이나 따라가면은 계좌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추세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전체가 다 오르는 시장이 아니고 일부만 오르고 돈이 특정 업종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추격 매수하면은 항상 물리는 그런 스토리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니면은 절대 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자리가 아닌데도 매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100%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차, 그리고 2차, 3차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좋은 가격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3번 정도에 나눠서 내가 분할로 매수하게 됐다 보면은 평균 단가는 시장에서 느끼는 가격보다 제 가격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절 기준보다는 먼저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합니다. 이 종목을 내가 왜 샀는지, 그리고 어느 가격선이 깨지면은 내가 추가로 비중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은 수익을 챙길 것인지, 손절할 것인지,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은 도박이 아니라 정말 투자를 하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한 종목은 더 강해질 수 있지만 약한 종목은 계속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서는 종목 수를 줄이고 실적과 수급이 붙는 주도 업종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는 종목 수는 줄이고 반대로 실적과 수급이 붙는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들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과 함께 현재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준영의 시황 끝판왕,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강력한 승부 전략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